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다른 이미지로 저장을 하시나요?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 이미지를 저장하고 싶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다른 이미지로 저장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힐링을 좀 하고 싶을 때 대중문화를 보고 드라마를 특히 많이 보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가 저장하고 싶었던 순간들, 이 장면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와 보려고 해요. 다들 그냥 지나갔지만 나는 이 장면을 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건 좀 신선하고 새로운 장면인데 싶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드라마 PD를 꿈꿨고 지금도 드라마를 너무 사랑하는 저와 한때 드라마 작가를 장래 희망에 적었던 제가 사심 가득한 대중문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까지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제 떠오르는 몇 가지들을 공통점으로 뽑아낸 키워드가 무해함이었잖아요. 수현 씨가 생각하는 유해한 드라마는 어떤 거예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그 얼마 전에 촬영하다가 말이 죽은 그 드라마. 현실적으로 유해하다고 해야 되나? 제작 과정에서 동물권을 전혀 지키지 않은. 또 생각나는 거는 모범택시? 그거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작품이었는데 막상 보기 시작하니까 초반에 너무 과한 설정들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후반부에 가서는 실제 있었던 범죄들을 얘기해주면서 어디로 신고해야 되는지 이런 전화번호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수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초반에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고무통 안에다가 막 가두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걸 이렇게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나? 그런 작품들을 피해서 무해한 그런 드라마를 점점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둘 다 재밌게 보고 얘기하고 싶은 드라마는 25, 21 그리고 그의 우리님이에요. 너무 뻔한가요? 근데 저희 로맨스 얘기 안 할 거거든요. 로맨스 극혐. 사실 아니에요. 두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25, 21는 1998년 IMF 시기가 배경인데 이제 시대에게 꿈을 뺏긴 청년들의 꿈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의 우리는 함께해서 더럽고 다신 보지 말자. 10년 전에 만났던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 청춘 다큐를 다시 한번 찍는 그런 얘기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재밌습니다. 잠깐 자랑을 하나 하자면 그의 우리는 대본집까지 있다고요. 제가 부러워하는 대본집. 사인도 있어요. 이 두 드라마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을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 아무 따 악역이 없다. 그러니까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이 없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무해한 포인트였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악역을 위한 악역이 많았던 것 같아요. 25, 21를 볼 때 초반에 약간 걱정했던 지점이 그 이제 희도가 전학을 가가지고 유리미를 만났을 때 유리미가 이제 싸늘하게 대하잖아요. 내가 네 이름을 못 들어봤으면 그게 너의 수준이야. 원래 그런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면은 마치 다시는 얘가 펜싱을 못하도록 다리 하나 부러뜨린다던가 그런 악역이 등장했던 게 예전 드라마라면, 이제 25, 21에서는 이 둘이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라이벌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은퇴식에서 화려한 점정을 딱 찍잖아요. 나이도 선수,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희도가 대답을 고유림 선수의 라이벌이었던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유림이가 나타나서 나도! 찐사랑이 있으면 걔네예요. 맞아. 저는 말하잖아요. 이건 그냥 희도와 유림이의 사랑 이야기다. 맞아. 그렇게 서로가 성장시키는 관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의 우리는 같은 경우도 서브 남주 여주가 이제 악역이 되기 쉽잖아요. 특히 짝사랑할 때. 여자 악역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여주랑 싸운다거나 그렇게 표현해왔던 짝사랑 관계를 그의 우리는에선 완전 다르게 그렸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왜 몰라주니? 라고 하면서 이제 주인공을 괴롭힌다거나 그 주인공이 좋아하는 상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상까지도 좀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그 마지막에 그러죠. 헤어지면 다시 연락해요. 악역을 악역으로 만드는 게 훨씬 쉬운 장치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갈등을 만들고 갈등을 해결하는 게 이제 드라마가 구성되는 건데
예전에는 나, 착한 나, 나쁜 너 이렇게 갈등하는 거죠. 선악구도로. 근데 이제 요즘은 나와 너, 우리가 모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내적, 외적 갈등을 만들면서 아무것도 악역이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5, 21은 시대와 나를 계속 두고 갈등으로 두고 걸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IMF 후에 살아가는 청춘들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9.12 테러라든지 그의 우리는 같은 경우는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갈등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출생의 비밀이나 말도 안 되는 빈부격차나 말도 안 되는 고부 갈등은 많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로맨스 얘기 안 할 거라고 해놓고 엄청 했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들이 또 좋았던 게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맨스적 클리셰를 굉장히 많이 파괴했거든요. 처음에 희도와 이진이가 버스에 올라탔는데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희도가 네가 앉아 노인공경. 그렇지, 그렇지. 그랬더니 이진이가 잘 배웠어.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희도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니까 다시 자리를 바꿔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운동선수 보호.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여자라서 앉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고 너가 연장자니까 앉는 거야. 운동선수니까 앉는 거야. 이런 식의 좀 표현이 저는 재밌었어요. 맞아요. 물론 그의 우리는 같은 경우에 연수가 가정 형편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주는 서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성장할 수 있게끔 구원해주는 서사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쌍방구원. 쌍방구원 서사. 저는 그 많은 서사들 말고 어떻게 보면 되게 사이드일 수 있는데 승환이가 자퇴하는 그 장면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많이 울었죠. 저 캡처해서 들고 있어요. 저는 진짜 그 승환이 자퇴할 때 엄마가 학교 찾아가서 그렇게 해줄 때 승환이는 진짜 평생 누가 산다고 해도 못 사는 그런 용기를 얻었겠다 이 생각했어요. 승환이도 그렇고 펜싱부에 후배 중에 예지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 둘 다 이제 결국 학교와 펜싱을 그만두는 건데 그게 어떤 포기라든지 좌절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새로운 출발,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결국 25, 21가 하고 싶었던 얘기, 청춘들의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거기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의 우리는 같은 경우는 너무 현실적이었던 대사가 웅이가 연수한테 대학 졸업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물어보는데 그냥 취업해서 뭐 돈 벌어서 할머니 일 그만하게 하고 나는 너 되게 열심히 살길래 되게 대단한 성공을 꿈꾸는 줄 알았지 라고 하는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연수가 웅이한테 되물었을 때 웅이는 그림은 그냥 취미로 하고 나는 그냥 낮에는 놀고 밤에는 자고 나 알잖아. 그때 제가 연수였으면 거리감이 엄청 느껴지지. 진짜 지구 끝과 끝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은 거예요. 그의 우리는의 결말이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거라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동화 같은 결말로서 좋았다고 생각해요. 현실과 차단된 동화. 드라마를 볼 때는 이런 엔딩을 좋아해요. 꽉 막힌 해피엔딩. 그러면 25, 21는 좀 실망하셨겠는데. 완전 실망했죠. 왜 나는 되게 좋았는데. 아니요, 안 좋았어요. 아니요. 왜 안 좋았어요? 일단 그 둘이 이어지지 않은 것도 내 현실이 이러니까 드라마만큼은 아름답고 행복하게 마무리되면 안 되나. 근데 뭐 저는 그 연애, 희도와 이진이의 연애 관계가 끝났다고 꽉 막힌 해피엔딩이 아니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희도 뭐 금메달도 따고 계속 한국 펜싱의 역사를 쓰고 다른 누군가와 결혼해서 아이 낳고 희도가 바라던 삶으로 잘 걸어가고 있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꽉 막힌 해피엔딩이 아닌가. 연애의 결론이 꼭 결혼이어야 하나요? 맞아요. 사실 희도가 행복하면 됐다. 희도가 행복하면 희도가 됐다. 성장했고 희도가 행복하면 됐다. 다만 저도 공감은 하는 게 이 둘이 헤어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약간 디테일적인 면. 제가 기자잖아요. 그래서 좀 과하게 좀 오바스럽지 않았나? 이진이는 굉장히 참 기자, 참 언론인을 꿈꾸는 사람으로 그려져서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이진이 스스로 과몰입이 되어서 왜
왜 저렇게까지.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 얘기는 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25, 21의 경우에 우리 또 초반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봤잖아요. 이게 과연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가 되면 어떡하나. 저희가 지금 굉장히 좋다고 얘기한 두 드라마 모두 각각의 유해함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거슬리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은 25, 21는 미성년자. 그래서 뭐 적어도 새청년이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연애는 안 했다. 근데 그래서 더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맞아 맞아. 하지 하지 마. 마. 그래 우리는 또 뭐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캔디 서사가 아니기는 한데 캔디 서사처럼 비칠 수도 있다라는 점? 물론 연수는 너무 성공하고 멋진 언니가 되었지만 채웅도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 화가가 된 거니까 그 부의 차이는 그래도 여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채웅이 뭔가 돈으로 도와줄까봐 해결해줄까봐 그 약간 조마조마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바라보는 방식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은 무해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예리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오늘은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뾰족한 얘기들도 해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볼게요. 다음에는 더 많은 드라마들을 예리하게 지켜보면서 여러분과 다른 이미지로 저장하고 싶은 부분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